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또 오늘도 그런 제가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의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만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현실감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이제 공모전 하면서 받았던 수상했던 그런 작품들이 있어서 좀 작품과 함께 좀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오늘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모전이라는 그런 세계에는요,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분야가 있음에도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나의 가치로 활용을 하지 못해서 그런 어떤 자기의 글쓰기 재능이라든지 어떤 소질이 있음에도 그것을 극대화해서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능력이 그다지 뭐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 결과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노력을 또 실행해서 결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내가 좀 할까 말까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 그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공모전은 늘 있고 늘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원고를 모집하는 것은 있지만 그게 이제 내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그 도전하지 않는 몫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실행할 때만이 그런 성과를 가지고 나에게 오는 풍요를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을 믿고 무한한 그런 생각을 다른 어떤 가치를 원하는 쪽에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글쓰기 실력도 느는 것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글쓰기를 뭐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몇 달이라든지 글 쓰는 거 습관처럼 하는 그런 노력에서 약간 좀 제가 주춤하거나 글쓰기를 좀 약간 게을리하면은 확실히 그 생각이라든 쓰는 그런 속도가 상당히 약간 어려워지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습관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의 힘. 그러니까 일상의 생각들을 늘 습관적으로 기록하는 힘. 그런 게 중요한데 어떤 노트라든지 이런 거 요즘에 시간 소비도 많이 되고 어렵잖아요. 노트로 일일이 일기를 쓰듯이 하는 거는 요즘 그런 시대는 지났고 아날로그적인 시대는 지났고 디지털 시대가 돌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자판을 통해서 뭐 한글 워디안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다 이제 글 작품에서 넣어놓고 수정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 카페가 굉장히 유용했어요. 요즘 비공개로 카페를 개설하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 분량의 글이라도 내용을 해서 나만이 볼 수 있고 나만의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게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카페를 비공개로 개설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습관처럼 글쓰기를 해서 실력을 키우려면은 그런 식으로 비공개 카페를 개설하시고 거기다 원하는 글을 뭐 그때그때 또 내가 생각했던 걸 쓰고 또 잘못되면 교정해서 잡아갈 수 있고 저장해 놨다가 이어서 쓸 수도 있고 그래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카페를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카페 뭐 당 공모전이 있으면 공모전을 어디에 서 펌해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공모가 있다는 것을 공모전 목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저장을 해놔요. 공모전에 인터넷을 좀 앱서핑 좋은 정보가 있을 경우에 나한테 맞는 공모전이 있을 경우는 펌 해가지고 카페 안에다가 넣어 놓으세요. 그랬다가 거기에 시간이 될 때 공모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 원하는 공모전이 있으면 뭐 갔다가 내가 응모하면은 당선을 시킬 수 있겠다는 판단이 오는 그런 공모전을 카페에다가 좀 연결해서 연동을 시켜서 응모를 하시고 뭐 좋은 공모전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발견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카페 안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공모전을 잘 살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관리하기에 좋아요. 공모전 올라오는 그런 좋은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기에 좋아요, 카페가. 그리고 또 당선되는 작품 내가 언제 응모했나 하는 것을 쭉 관리하는 거. 그리고 또 당선되면 그 상금이라든지 뭐 다양한 상품도 올 수 있고요. 어디에다 공모하느냐에 따라서 뭐 경품 그런 걸 원하면 경품 글쓰기를 또 원하는 경품 글쓰기를 해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 필요에 맞게 카페를 개설해가지고 경품 공모, 뭐 이벤트 공모, 책 리뷰 공모, 뭐 상품 리뷰, 맛집 뭐 여행 수기, 뭐 생활 수기, 아니면 슬로건, 그다음에 문학 공모, 뭐 다양한 그런 동화,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쭉 넣어놓고 이것저것 나의 능력을 보려면은 한 곳에만 엉뚱하지 말고 이것저것 해서 나를 실험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능력을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의 능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다른 또 형태로 또 공모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제가 인증을 해야지 여러분들께서 신빙성이 더하잖아요. 말로만 아무리 뭐 좋은 그런 공모가 있고 상금을 받고 했다 그래서 그게 정말 말로만 하는 건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건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증을 하자면요. 상장을 받은 거 중도일보에서 제가 공모를 해가지고 상장을 받았던 거고요. 노인 공경이라든지 노인 학대 예방, 노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공모에다 좀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작품이거든요. 중도일보에서요. 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진흥회라는 곳에서도 제가 치열하게 살았어요. 저는 작품 이런 쪽에서는요. 감자골 100일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사의 유서가 깊은 강원도에서 주최하는 건데요. 농어촌 희망재단이 지원하고 강릉 원주대와 문화예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감자골 100일장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공모해서 우수상으로 또 해서 상금을 몇십만 원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에서 바른 가정 수기,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그런 재미있는 뭐 에피소드나 일기염이 있잖아요. 어떤 가정을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바른 가정이면 그야말로 잘 가정을 이끌어온 그런 경험담을 쓰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모전, 바른 가정 수기 공모전에서 수상을 해서 당시에 한 30만 원, 30만 원 정도 받았고요. 이건 또 이제 박병수 국회의원 상장인데 이거는 수기 표 공모전, 글짓기 공모전, 노인 공경에 대한 거 해서 받았고요. 대동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거 호연제 문학상, 호연제 여성문학상 전국 공모에서 제가 수상을 해서 받았고요. 독서바람 쓰기 공모전, 독서 쓰기 공모전에서 카페에다가 공모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떠오를 때 뭐 정해지게 꼭 공모전만 있을 때만 글을 쓰지 마시고 카페에다가 이런저런 일상에서 내가 깨닫는 거 이런 것을 좀 남하고 나누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는 글들을요. 미리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써놨다가 이런 원고 공모는 항상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내용에 맞는 그런 공모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다시 또 그거를 약간 뭐 수정할 건 수정하고 해가지고 다시
또 공모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공모전에 있을 때만 글 쓰지 마시고 항상 일상 습관처럼 내가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한 거 간직하고 있던 것도 소중한 경험들 같은 경우는 미리 글을 써 놓으세요. 여행 쓰기든지. 그럼 항상 그 글을 어디에다 응몰 공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걸 잘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독서 쓰기 공모전. 그러니까 책 같은 거 읽고 좋은 책이 있으면 독후감 같은 것도 미리 작성해 놓으셨다가 그런데 독후 공모가 있을 경우에 응모를 하고 아니면은 내가 또 이제 그거를 또 문장력을 키우는 하나의 테스트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또 다음 어떤 글을 쓸 때 좋은 정보가 돼요. 어디에서 글을 읽거나 좋은 서적을 읽었을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좋은 글들을 일에 대한 소감이라는 리뷰 이런 것들 작성해보고 그러면 내가 점점 더 다양한 어떤 생각과 지식이 쌓여가기 때문에 다음 글을 쓸 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좋고요. 이번에 손주사랑 공모 스토리 교보생명에 지체하는 거였는데 손주에 대한 사랑이 우리 부모님들은 어머니 세대들은 강하잖아요. 그래서 손주에 대한 사랑, 잔잔한 이야기, 손주를 사랑하는 뭐 어머님의 마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내용을 전달해주고 받았고요. 이거는 장애인에 대한 수기, 장애인에 대한 복지재단이잖아요. 말 그대로 서울복지재단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가지고 받았던 거고요. 에코맘, 지구 지킴이 에코맘이라고 해서 지구를 지키는 그런 방안, 환경에 대한 거. 녹색 생활 실천에 대한 거, 그러니까 환경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 사랑이라든지 그런 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한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일상 속에서 실현 가능한 환경 방안, 실천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상금을 받았고요. 이것도 한국 장애인 유권자 연맹,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그런 수기. 네. 장애 수기 공모, 그러니까 일상 주변의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이건 한국 어촌어항협회에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내용은 농어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농어촌의 이야기에 대해서 공모전에서 어촌어항협회에서 이것도 상금 몇십만 원 받았죠. 장애인식 개선에 대해서 써가지고 수원에서 이건 받은 거죠. 수원 복지재단, 수원 종합복지관 거기서 30만 원 정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농촌 사랑수기 공모전, 사랑수기 공모전. 농촌 체험에 대한 거, 농어촌에서 체험했던 일에 대해서 해서 받았죠. 이런 공모전 같은 경우는 보통 50만 원, 3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래요. 수상했을 때는 한 상장 하나당.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잘 쓰면은 괜찮은 거죠. 프리맘 수기 공모전에서 받았죠. 뭐 아이를 낳았던 경험, 아이를 길렀던 경험, 아이를 임신했었던 기억은 주부들에게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경험을 잘 키우면서 일어나서 육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런 걸 많이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뭐 김치 냉장고도 내가 글을 써가지고 받았고 이불이라든지 뭐 이런 가정의 살림살이 이런 것도 대부분 그런 공모를 통해서 대체를 했었어요. 뭐 일상 주방용 칼, 뭐 소소한 수건, 가방, 뭐 옷에 이르기까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선풍기, 자전거 뭐 그런 이벤트 공모전뿐 아니라 이벤트에도 관심이 있어서요. 그런 쪽에서 뭐 가구도 샀고 뭐 50만 원짜리 상품권도 받아서 그걸로도 생활을 대체했었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국문인협회 여기에서도요. 박인환 문학상, 박인환 선생이라면 유명하잖아요. 박인환 문학상 받았어요. 목마와 숙녀도 유명하잖아요. 그거 받았었고요. 거기에 대해 박인환 추모 공모전에서 그리고 독서수기 공모전, 한국 독서재단에서 받았고요. 대한생명에서 주최하는 거 이거 내용은 가족과 이웃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녹색도 청주에서 제안을 하는 것도 아이디어 제안에 제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식품안전 안심하고 드세요. 식품안전에 대한 이야기. 다양하게 한 분야 뭐 보온이든지 시든지 한 분야만 저는 응모하거나 그런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다양하게 시면 시, 동화면 동화, 이벤트면 이벤트, 책 리뷰면 리뷰,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나름대로가 내 안에 저의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무한하게 그냥 내 나름대로 자신을 가지고 펼쳐가지고 그렇게 일상하고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요. 이것도 노인 공경에 대한 거, 우리 사회 노인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한 거죠. 제 나름대로. 그리고 농촌 생활 이야기, 농촌에서 생활했던 이야기, 전원 이야기, 뭐 이런 거, 전원 수기에 대해서, 전원의 경험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에 느꼈던 거. 환경에 살아야 우리가 산다. 우리의 직면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환경을 더 오래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실천을 생활하면서 건강한 환경을 모색하고 지구 환경에 오염되지 않게 그래도 최소한 보존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진단을 좀 했고요. 한국 문학사의 대표적인 모더니즘의 그런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박인환에 대한 그런 추모 이야기 공모전에서 제가 받았고 사랑으로 크는 우리 아이 보육 공모.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거는 항상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모전에서도 상금도 받고 수상도 했고요. 독서문화재단의 독서에 대한 수기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그런 수기도 공모했었고 제가 전라남도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 우리의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밀도 있게 제가 치밀하게 좀 응모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국민 대통합을 위한 그런 결의라든지 대통합을 위한 방향 그런 것을 또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주제 그리고 국가보훈처 우리의 보훈과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 한국의 그런 분단 상황에서 한국에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분단의 위기에 대한 그런 현실에 대한 진단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면서 어떠한 직관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보훈에 대한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독서재단, 그러니까 독후감이라든지 독서에 대한 거. 사이버 문학상이라고 해서 사이버 문학상 국민카드가 주최하는 거 여기에서도 상금도 받았고 상장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어요.
거기에 성장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필요해요, 사실상. 사랑합니다 아버지라는 주제, 포토 에세이, KT문화재단 여성신문 주관했던 것이고요. 갤러리 환경사랑 공모전, 갤러리아 환경사랑 공모전, 이것도 30만 원인가 50만 원 받았었던 그렇고요. 반부패 수기 공모, 부패방지위원회, 부패에 대한 거, 반부패 수기 공모, 그 다음에 장애인 중고 장애복지관에서 주최하는 그런 장애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떤 편지 쓰기 공모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요. 내가 잘하는 거 한 가지면 그것을 통해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많아요. 이 외에도 지금 계속해서 그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으니까 그거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요즘에 공모전 사이트라든지 경품 응모 사이트 이런 걸 해서 누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좋은 정보를 접했다면 그걸 실행하는 것은 내 의지이고, 그것도 의지에 맞게 원하는 그런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전략에 맞는 글을 쓰는 것도 내 의지고, 그래서 결과를 보는 것도 내 의지예요. 다만 그런 능력을 사장시키지 말라는 거죠. 좋은 쪽으로 내가 분명히 연결을 할 수 있고 내 삶에 엄청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놓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내 능력이라든지 내 가치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 자기 주도적으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욕심을 가져서 내 의지로 해서 나의 성장으로 또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욕심이라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지를 세울 수 있잖아요.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의지를 세울 수가 있고 내가 도전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해서 거기에서는 또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런 욕심은 얼마든지 취해도 좋잖아요. 내 성장을 위한 거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결과를 본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다 내놔도 떳떳하고 내 지식 재산권이고 내가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온전히 남을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로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전하고 거기서 이제 성취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지만 또 원하는 그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도전해 나간다는 거, 내가 좀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잠재력과 두뇌를 좀 사용한다는 거, 거기서 또 결과를 얻는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점점 나를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런 것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